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다 를 기점으로 위로 가면 1 곱하기 a 한 개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마이너스 1이면 1 기준으로 나누기 a가 한번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나누기 a면 결국 a분의 1이 곱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거 a의 m제곱 밑이 같아야겠지. 봐봐, 밑이 다르면 이걸 합칠 수 있나? 아니요. 안 되죠. 얘가 n번 곱해져 있고 얘가 n번 곱해져 있는 건데 요게 다르다고 뭘 합쳐, 그치?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 자, 근데 또 가능한 게 있어갖고 그거는 얘기를 해줄게요. 자, 밑이 동일하다 그러면 결국 지수 부분이 더해지면 된다. 몇 번 곱해져 있는지에 대한 얘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면 돼? 나눠주면 결론이 빼주면 된다 라는 얘기고요. 자, 요거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세 번째로 나오는 게 a 곱하기 b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전체가 m제곱이 됐다 라고 하면 뭐야? 이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을 몇 번 곱했다 라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능합니다. 2 곱하기 3이 있는데 얘를 6번 곱했대요. 그럼 요 전체를 6번 곱하는 거니까 2가 몇 번 곱해져 있는 거야? 요거 통으로 6번을 곱했어. 그럼 이 몇 번 곱해져 있어? 6번. 이 6번 곱해져 있죠? 3은요? 3도 6번 곱해져 있죠? 자, 요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좀 도식화로 정리를 해보면 얘가 요렇게 곱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조금 그러니까 단어 선택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상식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 네. 곱해져 있는 횟수 물어보는 거니까. 네. 맞죠? 네. 네, 이게 이게 근데 또 개인차가 있을 거라서 내가 이게 괜찮나 모르겠네. 논란의 여지가 생기진 않겠지? 자, 그러면 2제곱에 3, 얘가 3번 곱해져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자, 2제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2가 2번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걸 통으로 3번 곱할 거야. 이 총 몇 번 곱해져 있어? 6번. 이 6번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2의 6제곱이고 3은 그럼 몇 번이게? 3. 그래서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네, 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또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밑이 다르지만 지수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이런 경우가 있지. A의 m제곱 그 다음에 B의 m제곱 이렇게 있으면 얘는 A 곱하기 B의 전체 m제곱이다 이렇게 합칠 수 있다. 근데 같은 말인 거 느껴지잖아. A가 n번 곱해져 있고 B가 n번 곱해져 있으니까 A 곱하기 B가 n번 돼 있다 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뭘 했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있으면 2 하나 빼준 다음에 2제곱이랑 5제곱 써주고 얘를 어떻게 하나로 쓸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얘기죠. 이걸 거꾸로 하는 게 소인수분해고요. 맞지? 요까지 하면 끝이야. 지수가 없지. 아, 뭐 안 한 게 뭐 요거 있나? A분의 B의 M제곱. 근데 이것도 결국 뭐야? A분의 B를 N번 곱할 거다라고 하니까 얘가 만약에 세제곱이었다 치면 따로따로 그냥 보면 돼. A, B 곱하기 A분의 B 곱하기 A분의 B인데 얘는 분모에 3번 곱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얘는 A는 분모에 3번 곱해져 있으니까 분모에 3제곱하면 되고, B는 분자에 있으니까 분자에서 3번 곱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냥 곱해져 있는 횟수 써주면 되는 거야.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 얘기라서 네, 기본적인 연산법에 대한 이야기라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일단 뭐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봐야겠지? 자, 그래서 좀 지나가 보면 저 28쪽 가봅시다. 중간에 유제들은 연습하기를 내가 하고 뭐 유제들을 숙제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해볼까? 풀어볼까? 한 문제씩 해봅시다. 1번 풀어보시죠. 알겠어요. 1번 풀었어요. 얼마 들어가야 돼요? 4번. 자, 좀 의미 분석을 해보면 5세제곱이 전체 2제곱 있대요. 그럼 5세제곱을 2번 곱하니까 5는 총 몇 번 있다? 6번 있다. 5의 6제곱. 그리고 5의 네모 제곱을 4제곱 했다. 그러면 뭐야? 5의 4 곱하기 네모일 겁니다. 맞죠? 네모가 4번 더해진 거니까. 자, 그래서 요 두 녀석을 곱한대요. 요 두 녀석을 곱한다고 했으니까 총 어떻게 돼? 5의 6제곱 더하기 4 곱하기 네모. 이렇게 될 건데 얘가 26이랍니다. 그러면 6은 여기 있으니까 얘가 20이란 소리고, 한마디로 네모는 몇 제곱이었다? 얼마였게? 누가 됐대? 얼마게? 5면 되겠죠? 계속 5 해주시면 되겠다. 네모는 5더라. 자, 그 다음에 요거 밑에 거 2번 봐보면, 자, A의 16제곱에서 나눈답니다. A의 4제곱을. 그리고 A의 2X제곱을 나눠준대요. 자, 얘를 한 번에 합쳐서 써보면 A의 16제곱에서 4제곱 나눴으니까 빠질 거고, 2X제곱도 나눴으니까 빠질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 A의 6제곱이래요. 그러면 얘랑 얘가 같아야 될 테니, 요게 두 개가 같아야 될 테니, 정리하면 어떻게 돼? 2x가 뭐가 되나? 드디어 6이요. 그럼 x가 얼마겠어요? 네, 3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3번 해봅시다. 3번. 네모 뭐 들어가야 될지 한번 채워보시죠. 1, 2, 3, 4, 5번에.
몇 번? 3번에 몇 번? 1번. 그렇게 되겠지. 3번에 1번이 돼줘야 될 거고. 자, 4번 보면요. 요거는 이제 요런 것들은 좀 식변형을 해야 돼가지고 아마 그림 풀 때도 조금 그럴 겁니다. 뭐냐면 A가 2의 x-세제곱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한테 8의 x제곱 얘를 A를 써가지고 나타내래. 그럼 결국 나는 지금 A가 2의 무슨 제곱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2의 어떻게 제곱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될 거야. 8이라고 하는 숫자는 2의 세제곱입니다. 맞아요? 네. 얘를 어떻게 x제곱 하겠다 이거니까 얘는 다시 써보면 뭐가 될 수 있냐? 2의 2의 x제곱을 세제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도 봐도 되지. 그치? 2의 세제곱을 x번 곱한 거나 2의 x제곱을 3번 곱한 거나 요 같은 얘기예요. 아, 내가 아까 그거 안 썼니? a의 m제곱이 총 n제곱 돼 있으면 a의 m 곱하기 n제곱이다. 했는데요. 아, 했어요? 그래서 저거 순서 바꿔도 동일하다 이 얘기야. 이렇게 순서 바꿔줘. 자, 그러면 얘 a를 좀 다시 써보면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제곱일 거고, 그치? 얘는 뭐야? 2의 x제곱을 2의 세제곱으로 나눈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아, 나는 지금 얘를 a에 관련된 걸로 바꿔주면 되겠으니까 이쪽에 2의 x제곱만 남겨놓고 얘를 양쪽에 똑같이 곱해주면 2의 세제곱 곱하기 a가 2의 x제곱 이렇게 되겠지. 아, 그러면은 정리됐죠? 2의 x제곱이 이거였으니까 얘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2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다. 맞아요? 요게 2의 x제곱이니까 거기다가 그대로 이거 통으로 갖다가 바꿔서 써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제 풀어서 써보면 이게 전체가 세제곱 있다고 하는 거니까 2의 세제곱이 세제곱 있으면 9제곱일 겁니다. 총.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곱해져 있어? a 3번 곱해져 있는 거지. 아실까? 어디서 아직 와닿지 않았을까? 여기요. 저기 뭐 얘 말하는 거 얘? 네. 여기가 a가 이거였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요 2의 x제곱으로 좀 정리를 해주려고 하니까 양쪽에 똑같이 요거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분이 된 거고.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2의 x제곱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 그대로 여기 들어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바꿔서 써주면. 그리고 풀어내보면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2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안 돼 있네? 그럼 2의 9제곱이 몇 제곱인가 해주면 되지. 2의 9제곱이 얼마게? 그래서 512a 세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결국엔. 자,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야? 55. 55. 그치? 그거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 좀 쓸 데가 많잖아. 1부터 10까지 더한 게 55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2의 1제곱부터 2의 10제곱까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내가 옛날에 그 수험생 수업할 때 통계를 냈던 적이 있는데 20개년치 20년치 모의고사 수능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거 다 뽑아가지고 뭔가 거듭 제곱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있잖아. 실제로 거듭 제곱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문제 안에서 등장하는 이 거듭 제곱을 개수를 다 분석을 해봤었어, 옛날에. 그랬을 때 총 100개가 있다라고 치면 그 중에 98%가 2의 거듭 제곱이에요. 비율이. 3의 거듭 제곱이 1점 몇 퍼센트 나오고 5의 거듭 제곱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었거든. 한 3번인가 4번밖에 안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5에 지수가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나온 횟수가 그거밖에 없다고. 등장한 횟수 자체가 이래요. 이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 있으면 쉽겠지? 그리고 데이터로 봤을 때 이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 뭔가 지수꼴로 써 있는 거 나올 때.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다. 그만큼 계산을 좀 덜 하고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예전에 요거 보여준 적 있지 않나? 2 더하기 2의 세제곱 아니야. 예시니까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쭉쭉쭉 해서 512까지 더하면 이게 얼마게라는 거. 이거 해준 적 없어? 네. 얼마게요? 이거 2의 거듭 제곱인 건 보이죠? 2제곱, 3제곱, 4제곱. 이런 계산을 하게 되실 거거든. 왜냐면 등비수열이라는 걸 또 나중에 할 거라서. 근데 등비수열이 됐든 뭐가 됐든 아까 퍼센테이지로 뭐야? 이 관련된 게 나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남들 그때 계산하고 있을 때 그냥 3초 컷 하고 답 낼 수 있으니까. 뭐 일일이 더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더하다 보면 규칙이 좀 보일 수도 있고. 뭔가 더하다 보면 뭔가 아쉬운 점이 생길 건데 뭔가 아쉽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6이야. 6 더하기 8이지. 그럼 얼마야? 14야. 그 다음 뭐야? 14 더하기 16이지.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 32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4 더하기 16 하면 얼만데? 30이죠. 뭔가 아쉬움이 남지 않아? 2만 더 있었으면이라는? 2가 만약에 더 있었으면 어떻게 돼? 2 더하기 2는 4고요. 4 더하기 4고요. 8 더하기 8이고 16 더하기 16이고 32 더하기 30이고 그럼 뭐 오겠어? 512 더하기 512겠지. 그러면 그 다음 거 2의 제곱, 2의 10제곱 1024가 나와야 될 겁니다. 1024가 나와야 될 건데 이 숫자 2는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내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더해준 거야. 그러면 결과에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빼줘야겠지. 그래서 1022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두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런 것도 가능해져요.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을 해라.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32 빼기 4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4분의 1이) 더 있었으면 2분의 1이고 1이고 2고 4고 8이고 6, 16이고 32고 근데 4분의 1은 원래 없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좀 필요할 거예요. 이런 능력이. 그러니까 얘만 더 있었으면 계산이 수월할 건데 만약에라는 거. 그러면은 내가 임의로 해주고 나중에 빼줘도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을 정리를 알고 있으면 2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서 나쁠 게 없어. 무조건 나오니까. 여러분 수능에도 2의 거듭 제곱이 무조건 나올 거고. 예요. 응? 응.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아요. 2의 7제곱이 얼마게? 128입니다. 128. 2의 8제곱은 256이고요. 이 두 개가 아마 제일 헷갈릴 거야. 2의 1제곱부터 2의 10제곱까지 외운다 쳤을 때 이게 뭔가 숫자가 좀 와닿지 않는다 해야 되나? 2의 6제곱은 64. 이것까지는 문제 없거든. 그리고 2의 9제곱이 512인 거 이것도 그렇게 외우기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2의 10제곱이 1024다. 남학생들 컴퓨터 좀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무슨 단위냐면 이거 용량 단위야. 알지? 4기가, 2기가, 8기가, 4기가, 8기가, 16기가, 32기가, 64기가, 128기가, 256, 512, 1024. 1024기가는 뭐야? 1테라. 맞죠? 이진법이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2의 거듭제곱이 실생활에도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고, 맨날 애들이 헷갈려 하는 거 요거 두 개 맨날 헷갈려 하는데 거꾸로 가도 돼. 이게 다 다이렉트로 안 되면 2의 8제곱이 2의 9제곱이 512인 건 금방 되거든. 8제곱은 그래서 256이다가 되면 7제곱도 금방 나오니까 요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가 아니라 외워. 수능을 볼 건데 수능에 98%의 확률로 나오는 이 숫자 조합을 안 한다? 왜 굳이? 대놓고 나온다라고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그 얘기 해줬었죠. 그 30번하고 19, 20번? 30번하고 20번 제외하고 나머지 28문제를 몇 분 만에 풀어야 되는지. 내가 입안에 왜 이렇게 얘기 안 해준 게 많니? 와, 수능이 30문제인데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30문제인데 100분 동안 시험 봅니다. 근데 내가 군대 가기 전까지 매년 수능을 봤지만 그 한창 때 시절에 내가 수능 가가지고 시간 똑같이 재서 풀었을 때도 그때가 진짜 내가 아마 제일 잘할 때지 않을까? 지금보다도 그때 더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쉬었던 기간이 좀 있어서. 그랬을 때도 30번이랑 20번? 20번. 객관식 마지막 20번. 요 두 문제는 무조건 처음 보는 문제거든? 그냥 그 출제 규칙이야. 정해져 있어. 매해 수능의 6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중의 문제집을 풀어봐도 없습니다. 이거는 매년 새로 창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나와. 그럼 결국 이 6문제를 풀어내야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 딱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두 개 정도가 가지고 뭐 한 개 내지 두 개 가지고 수능 난이도가 결정되는 거야. 요 새로 만들어지는 문제가 풀마 한두 개 가지고 많아지면 어려워지는 거고요. 적어지면 쉬워지는 거고 6문제면 평균이고 요 6문제 당연히 4점입니다. 수능은 2점짜리가 3문제고요. 4점짜리가 14문제 나와요. 그리고 그럼 몇 문제 남아? 3점짜리가 13문제 나와요. 자, 요렇게 됩니다. 문제 수도 정해져 있어요. 요렇게 구성이. 그럼 요 4점짜리 4문제 중에 8문제가 기존에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또 보던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거고 이 6문제가 핵심이고 이 6문제 중에 또 나뉘어 4문제 그리고 2문제. 요 2문제가 뭐야? 20번, 30번입니다. 킬러 문제라고 하는 흔히 그게 요 2개예요. 자, 요 흐름대로 가는데 봐봐. 이 20번, 30번은 내가 그때 당시에 가서 풀어도 그냥 평균 한 문제에 25분 잡으면 돼. 한 문제 25분.
문제가 어려운 것도 꽁꽁 숨겨놔갖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풀이 자체가 오래 걸려. 길게 나와. 항상 이 두 문제는 풀이 자체도 길어. 그래서 딱 처음 맞닥뜨렸을 때 문제 해석 다 하고 의미 부여 다 하고 조건 다 찾고 이렇게 풀어야지 하고 따다다다다다다 흐름대로 가도 25분 잡아야 됩니다. 그럼 두 문제 합치면 50분이에요. 내가 빨리 풀어도 50분이야. 그럼 현역생들은 거의 60분에서 70분 걸린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봐봐. 50분 걸려서 풀어도 그럼 남은 문제 28문제인데 그 28문제를 또 50분 만에 풀어야 돼. 솔직히 OMR까지 생각하면은 40분 만에 풀어야 돼요. 28문제를. 그지? 네, 이렇게 해야 만점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시험 보던 방식은 이겁니다. 수능 이렇게 문제집 봤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시간이 주어져요. 문제 파지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 시험지 파지. 막 이렇게 접혀갖고 인쇄됐거나, 뭐 잘못된 거 있는지 확인하라는 시간을 줘. 시험 시작 전에.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되거든. 이렇게 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확인하는 게.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하는 거냐면 이걸 풉니다. 펜 안 쓰고. 펜 쓰면 당연히 부정행위니까 그냥 눈으로 풀어요. 2점짜리 3문제랑 3점짜리 최소 3문제에서 5문제. 1, 2, 3번이고요 4번, 5번까지는 풀 수 있어.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풀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5번까지 풀고 주관식으로 가. 파지 거의 없어. 그냥 슥슥슥슥 해서 주관식으로 가. 그럼 주관식 1, 2번도 가능하거든. 암산으로 푸는 거. 그럼 그렇게까지 하면 최대 8문제까지 풀 수 있어요. 시험이 조금 쉬우면. 못해도 6문제 정도는 풀 수 있고. 그럼 이제 그렇게 푼 다음에 뭐 하면 돼? 종 칠 때까지 답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 6문제에 대한 답만. 기억하고 있다가 종 땡 치면 뭐 하는 거야? 답 체크하는 거야. 타닥, 타닥. 6문제 그냥 빨리 넘겨갖고 잊어버리기 전에. 그렇게 해서 6문제 풀어놓고, 그럼 봐. 시험이 시작할 때 나는 6문제 이미 끝냈어요. 요거. 끝냈으니까 남은 거 24문제고요. 24문제 중에 2문제 빼고 이제 이 28문제가 아니라 몇 문제 남아? 22문제 남아요. 맞죠? 그럼 이제 한 문제당 2분꼴로 좀 쓸 수 있지? 근데 이 4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그럼 요 4문제도 한 문제당 거의 한 3분 내지 4분 잡고 풀어. 그럼 이게 3분 잡으면 거의 한 10분 정도 내가 잡고 풀거든. 이 4문제 푸는데도 10분에서 한 15분 잡고 풀어요. 그럼 봐, 여기에서 50분 썼고 여기서 15분 썼다 치자. 그럼 65분 썼지. 맞지? 남은 거 100분에서 35분 남았는데 10분 빼고, OMR 빼고. 그럼 25분 남았어. 몇 문제 남았는데? 18문제 남았는데 25분 남았잖아. 거의 한 문제당 3점짜리까지는 거의 1분 컷으로 탁탁탁탁 보자마자 풀이가 따다다다다다다닥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템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만점을 찍을 애들이 그 템포로 푼다는 얘기고, 이제 이게 안 되는 애들은 뭐야? 이거부터 버리는 거야. 그냥 버려. 그러면 시간이 좀 널널해. 자, 수능 등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려줄게. 요 6문제가 4점짜리라고 했잖아요. 몇 점이요? 24점이죠. 저거 다 틀리면 몇 점이야? 76점이지. 그 76점이 보통 4등급 컷이에요. 이게 보통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결국 4등급 나오는 애들은 이 6문제, 처음 보는 유형의 이 6문제는 못 푼다는 소리예요.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게? 문제 유형, 그 그린이나 블루 그런 유형집 있지. 양치기 한 애들. 그냥 문제 외워서 푸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자기 그 데이터베이스에 벗어나 있는 건 못 풀거든. 그 벗어나 있는 게 이거예요. 이 못 푸니까 딱 요게 4등급 찍혀. 그게 평균이란 얘기야. 그럼 뭐야? 이제 이 6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면 거기서부터 등급이 올라가는 거야. 거기서부터.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2문제 풀어갖고 4문제 틀린 애들이
3등급 커트라인, 3등급에서 2 사이 나오고, 요 킬러 문제 2개 빼고 푼 애들이 1등급 나오는 거야. 다 풀면 만점자지. 그래서 보통 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맞추는 게 1등급이거나 2개 다 틀려도 1등급이거나, 그러니까 96이 1이거나 92가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96이 1인 경우가 잘 없어. 그러면 이 킬러 문제가 쉬웠다는 얘기인데 그런 적이 없거든, 잘. 그래서 보통 92가 1컷이 뜨고요. 애들이 막 계산 실수하고 막 그런 거 감안해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점이 가긴 하는데, 뭐 아무튼 요런 체계로 만들어요. 수능이라는 시험의 모의고사,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의 틀이 요 규칙이 좀 있습니다, 안에. 그럼 봐. 여러분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2점짜리, 3점짜리에 해당하는 쉬운 문제는 더 빨리 풀어야 돼. 여기서 고민하면 안 돼. 이거는 더 빨리 그냥 보자마자 탁탁탁탁 나와야 되거든. 고민해야 될 건 이거야. 여기에 시간을 충분히 쓰기 위해서 이걸 써야 결국 등급이 올라가니까. 여기까진 백날 첫날 다 풀고 잘 풀고 해봤자 이거야. 결국 이거라고. 요거 뜨면 인서울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못 가. 그냥 정원이 안 돼. 서울대 제일 많이 뽑는 데가 1000명이야 대략. 서울에 아는 학교 몇 개나 있어? 한 30개는 돼? 4년제? 잘 생각해봐. 30개는 돼? 30개라고 치자. 넉넉 잡아서 그 학교가 다 서울대 사이즈였고 1학년 다 1000명씩 뽑는다 치면 몇 명 뽑아? 3만 명 뽑지. 수험생 수가 대충 한 55만 명 나와요. 55만 명 중에 3만 명이야. 이거 몇 프로야? 대략 6%. 대략 6% 되지. 자, 넉넉 잡아서 그런 학교가 50개 있다 치자고. 그럼 5만 명이라 쳐. 5만 명이라 쳐도 넉넉 잡아서 10%야. 맞니? 4%까지가 1등급이고 11%까지가 2등급이에요. 그냥 정원이 안 돼. 이게 뜨면 못 간다가 정원이 안 돼, 그냥. 이렇게 일렬로 쭉 세웠을 때 그냥 거기서 끝나. 그냥 입학 정원이. 그래서 네, 결국 여러분이 아는 이름의 대학들을 가려면 얘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얘를 해결하려면 얘한테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빠르게 탁탁탁탁 해서 최대한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를 해줘야 이걸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뭔가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들 아니면 뭐 그런 분석적인 것들은 알면 좋다가 아니라 알아야만 해. 얘네를 빨리 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거 2점짜리 보고 나서 10초, 15초 안에 답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문제 읽자마자 이거 딱딱딱 얼마 끝 이렇게 가야 돼. 템포가 그래. 그래서 그게 되게끔 지금 그걸 위한 기초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연산은 그냥 보자마자 따다다다닥 되게끔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한 뭔가 이런저런 내용들, 뭐 어떻게 보면 뭐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뭐 차근차근 그때마다 내가 추가를 해줄 건데, 필요할 때마다. 그거는 알면 좋다라고 내가 얘기는 하겠지만 그거 해야 된다. 할 줄 알아야 된다야 된다. 뭐 중학교 내신도 내신이지만 결국에는 뭐 내신 암만 100점 나와도 대학 갈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거 하나하나 기초 작업들이 쌓여야 나중에 그게 돼.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철옹성이라는 게 돼. 근데 이거를 나는 수험생들 대상으로 맨날 가르쳐 줬었는데, 지금 너네 나이 때부터 이런 거를 준비를 하면 좋지. 이제 그럼 친구들이 신기하지. 그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해? 라는 게 되지.
하지만 본인만 알고 있어야 된다. 왜? 걔네가 너네가 여기 돈 내고 와서 수업 듣는 이유는 그런 거 배우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런 거 꽁으로 알려주고 하면 본인만 손해지. 공부는 개인전이니까. 만원에 알려주고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이 돈 내고 와서 듣는 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다 배우고 들으려고 오는 거니까. 들었으면 간직해. 그래야 돈값 하는 거야. 자, 그래서 4번은 그렇게 될 거고요. 512는 2의 9제곱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얻어가는 정보들 하나하나도 그거에 값어치인 거야. 너네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 그걸 시간 내서. 그치? 자, 어떤 수에다가 저걸 곱해야 될 거를 잘못해서 나눴대요. 어떤 수 뭔지 모르겠는데요. 저걸 나눴답니다. 마이너스 b분의 3a를 나눴대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 2ab 제곱의 제곱이 됐다. 그럼 어떤 수부터 구해야겠지? 바르게 계산을 하려면 그럼 양쪽에 똑같은 거 곱해주시면 될 거고.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얘는 2제곱이니까 4에 a제곱 b 4제곱 나올 거예요. 요거 괄호 풀면 맞지? 거기다가 얘 곱할 거니까 곱하기 양쪽에 똑같은 거 곱하는 거지. 요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 이제 보면은 b랑 이거 약분돼서 b 세제곱 남을 거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마이너스 곱해질 거고 4 곱하기 4 숫자끼리 일단 보면 4, 3, 12에다가 a 몇 개 있다? a 제곱, a 하나니까 a 세제곱에 b 세제곱 남았다. 맞아요? 이거 돼? 나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좀 빨라? 혹시? 뭔 말하는지 알겠어? 이거 외계어로 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네모는 찾았어요. 네모는 요거라고 찾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럼 여기에다가 저거를 곱할 거잖아. 바르게 계산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 또 곱할 거야, 얘를. 그럼 바로 곱해볼까? 어차피 여기 써놨으니까. 자, 이거랑 이거 곱할 겁니다. 마이너스 2번 있으니까 없어질 거고요. 3이랑 10이 곱해져서 36 나올 거고 A는 1개, 3개, 총 4개. B가 여기 3개 있는데 하나 나눌 거니까 B는 2개 남겠다. 이렇게 되겠지. 맞지?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보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a인 원뿔의 부피가 저렇답니다. 부피 어떻게 구해요? 원뿔 부피? 원기둥 부피 구한 다음에 3분의 1 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 원기둥 부피 구하는 거대로 해보면 반지름 길이 6a라고 했으니까 6a 곱하기 6a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파이. 이거 밑면의 넓이고요. 여기다 뭐 할 거예요? 높이 곱할 거예요. 그럼 부피야. 원기둥의 부피. 맞지? 밑면을 요만큼 쌓아 올렸다 이 얘기입니다. 높이만큼 쌓아 올렸다. 그래서 높이 곱해주면 부피가 되는데 원뿔의 부피는 그 원기둥의 3분의 1과 같기 때문에 3분의 1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다? 36 파이 A 세제곱 B제곱. 진짜 내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안 보여. 지금 이게 파이 A 세제곱 B제곱.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높이가 얼마냐? 다 약분되는 거 약분 처리해주면 6a, 6a, 36a 제곱 지워질 거고 a 하나 남겠고 그 다음에 파이 어차피 날라갈 거고. 자, 그러면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근데 높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3분의 1도 양쪽에 3 곱해주면 3a b 제곱 남겠다. 맞죠? 그래서 높이는 이렇게 돼주면 된다. 몇 번?
네, 4번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7번 보면요. 요런 거 계산해 줄 때도 잘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나마 나는 지금 2반이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선행 과정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막 앞에 달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기본 피지컬은 나쁘지 않거든.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수학에 대한 기본 피지컬적인 건 나쁘지가 않아서 과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취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가 뭐 늦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는 잘 할 거다 생각하고 계산을 좀 빠르게 하는 거를 보여줄 건데 안 되면 어디에서 놓쳤는지 얘기해. 그거 눈높이는 맞춰 봐야 되니까.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푸는지를 좀 보여줄게요.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야. 뭐 마냥 그게 어려운 건 아닐 거라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3x 5제곱 y제곱 얘가 c의 x 4제곱 y 세제곱이다. 자, 뭐 할 거냐면요. 어차피 곱셈을 하게 되면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합쳐지고요.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져요. 그치? 그 개수 했잖아. 다항식 할 때 했잖아. 개수, 차수 뭐 이 얘기 했잖아요.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이 된다. 자, 그거를 조금 이용을 하면요.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보면 여기 A 들어갈 거고 X에 B 들어갈 거고 미지수 2개 끼는데 그럼 바로 다이렉트로 안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뭐 할 거냐면 Y부터 봐주는 겁니다. 미지수 여기 하나 들어갈 거니까. 그럼 Y A제곱일 거고요. 1 더할 거고요. 1 뺄 거고 2 더할 거고. 그럼 A에 1 더한 게 3이니까 A 얼마야?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이해했어? 자, 다시 Y만 볼 겁니다. Y의 지수만 볼 거예요. 왜냐면 다 나누기고 곱밖에 없으니까. 맞지? 네, 지수만 볼 거예요. 그럼 A에다가 1 뺐고요. 2 더했더니 Y의 세제곱 됐다고. 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A가 여기에서 2다가 됩니다. 2. 얘가 2다. 자, 그럼 A가 2다 나왔으니까 이제 뭐 X 봐볼까? 여기 8이고요. 8 빼기 B 더하기 5 한 게 뭐다? 4다. 자, 그럼 여기에서 B는 얼마다? 9다.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래서 B는 9였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이제 C 구해야 되니까는 숫자 부분들 봐보면 숫자는 마이너스 2 제곱할 거니까 4. 그 다음에 나누기 4 할 거니까 1. 맞지? 4 나누기 4에서 1이야. 거기다 3 곱할 거니까 3이니까 C는 3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죠. 굳이 이거를 다 일일이 다시 쓰고 있을 필요 없이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뽑아가지고 계산해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A 더하기 B 하면 11이고 3 뺄 거니까 8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거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될 거라 생각해. 내가 봤을 때는 여기 피지컬이 나쁘지는 않아서. 쫓아오는 와지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면요. 이게 몇 자리 자연수냐 그랬어요. 봐봐. 우리가 쓰는 숫자의 진법 몇 진법이야? 10진법이야. 그러면 뭘 해야, 숫자가 얼마가 돼야 자릿수가 바뀌는 거야? 10 단위로 자릿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몇 자리 수냐를 확인을 해보려면 10의 제곱이 몇 번 있는지 보면 돼. 그러니까 결국 공이 몇 개 들어가는지 세주면 된다고. 자, 그럼 공은, 그 10은 누가 만들어? 누구랑 누가 만들어? 2랑 5가 만들어요. 그래서 저기도 지금 보면 2랑 5가 있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좀 떠올려 보시면 지금 2의 5제곱이 몇 번 더해져 있나? 2의 5제곱이 몇 번 더해져 있어요? 5번 뭐라고? 더해져 있다고. 그럼 그거 어떻게 줄여서 써? 얘가 5번 더해져 있다는 요렇게 줄여서 쓸 수 있죠. 맞아요? 요거 알면 돼요. 5번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5의 세제곱이 3번 더해져 있네. 자,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럼. 그치, 3번 더해져 있다는 거니까 3 곱하기 5의 세제곱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랑 요거를 지금 곱할 거잖아요. 맞지? 그럼 이거 곱으로 이어주면 3 곱하기 5 곱하기 요거니까 다 합쳐보면 어떻게 돼? 여기 위에다 쓸까? 공간이 좀 애매하네. 옆에다 했을게요. 여기다가 자, 5 곱하기 2의 5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세제곱. 자, 요거 다 풀어서 써주면 결국 5가 몇 번 곱해져 있는 거야? 2 5번 곱해져 있고요. 3 1번 곱해져 있고요. 5 몇 번? 4번 곱해져 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5의 4제곱이랑 2의 4제곱 합치면 10의 4제곱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다시 써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10의 4제곱이다 이 얘기입니다. 돼요? 아니야? 좀 더 풀었어 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6 곱하기 10의 4제곱이고요. 10의 4제곱이면 공 몇 개야? 공 4개야. 공 4개에 6 곱해져 있잖아. 그럼 몇 자리야? 몇 자리야, 총? 몇 자리야? 얘는 공이야, 공. 10의 4제곱이면 만이니까 5자리인 거예요. 앞에 1 하나 있으니까. 공이 4개고 1 곱하기 6이니까 이렇게 붙을 거니까 5자리가 돼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 자, 127 곱하기 10의 7제곱 이거 몇 자리게? 이쪽은 이해 안 가요. 어디? 여기? 네. 이게 이렇게 된 거? 얘 다시 쓰면 2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4제곱이잖아. 그치? 요거 두 개 합쳐서 10의 4제곱 간 거야.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요게 합쳐져서 14제곱 되고 2, 3 하나씩 남아서 6 되고. 맞지? 자, 이거 몇 자리야? 0 7개고 앞에 3자리 있으니까 총 10자리죠? 네, 총 10자리고. 29 곱하기 10의 11제곱 이거 몇 자리야? 네요. 공 몇 개? 공 11개. 앞에 몇 자리? 2자리. 그럼 몇 자리? 이거 몇 자리? 이거 몇 자리 수? 7자리 아니야? 공 4개, 앞에 3개? 이 자리. 산수. 자. 이거 몇 자리야? 5자리. 몇 자리? 8자리. 됐지, 이제? 그럴 수 있지. 자, 그러면은 개념 한 통은 됐고. 그럭저럭 깔끔하네. 8번 답이 뭐예요?
8번 아까 10의 4제곱에 6이었잖아. 그럼 5자리지. 그래서 3번 되겠지, 3번. 자, 해올 것들 좀 정리를 해주면, 그린 1단원, 어디까지였어, 아까? 유리수와 순환수수 몇 쪽이지? 20? 20까지? 아무튼 유리수와 순환수수요. 그거랑 개념 한 통 지금 여기 어디야? 28까지 유제 남아있을 겁니다. 유제. 연습하기 말고. 연습하기 내가 다 했잖아. 그치? 그 유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유제들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안 해오면은 그린 숙제 내버린다. 내셨잖아, 그 숙제. 아니, 이거 그림. 저 그림, 그 그림은. 이거 1단원이고 유리수 순환수수고 지금 이거 지수법칙까지. 요거는 월요일까지 해오시면 되겠고, 언제는 통계 그거 내일 센 말고 일단은 그 통계 먼저 일단 해요. 내일. 아 근데 잠깐만, 걔네 5시에 와도 근데 이거 맞춰서 하기가 되게 힘든데? 아직 10분 남았어. 왜 지웠어? 유제를 지금 푸는 게 좀 낫지 않을까?